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12월 첫날 남북예창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북한철도를 현대화시키기 위한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열차가 북쪽 곳곳을 누비며 18일간 2,600km를 달리는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이 이번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면제하면서 북미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협상은 아직 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미국이 제한적이나마 제재를 면제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미국의 손짓에도 북한이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다솜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 측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신의주라는 특별한 이정표가 부착됐습니다. 북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기착지, 조촐한 환송 행사도 열렸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하신 착공식도 올해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탄탄해질 것입니다. 환송 행사는 기관사의 출무 신고로 마무리됐습니다. 남북 공동 조사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대민께 인사 안전! 끊어진 남북 간 철도를 다시 잇겠다는 듯 우렁찬 출사표. 잘 다녀오라는 마음을 담아 머플러도 둘러줍니다. 총 28명의 우리 조사단을 태운 열차는 힘찬 경적 소리와 함께 10년 만에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6량으로 이뤄진 우리 열차는 북한 판문역에서부터 북측 기관차에 이끌려 북역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경의선 구간 400km를 엿새간 살펴보고 동쪽으로 건너가 금강산에서 조만간까지 800km 구간을 열흘간 점검합니다.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11년 만으로 특히 동해선 구간은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에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전 구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열차 시험 운행은 단순한 시험 운행이 아닙니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연결한다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차 시험 운행도 실시됐습니다. 경의선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남북으로 가는 열차가 경적을 울린 겁니다. 공부 끝나면 집에 갈 때 타고 그렇게 타던 기차가 57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모기차를 타고 나 고향 집에 좀 가보고 싶다고.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는 일주일에 5번 화물열차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열차 운행은 2008년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재개된 공동조사는 10여 년간 볼 수 없던 북한의 철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현대화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 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의 예외적인 대북 제재 면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특정한 이벤트나 인적 교류가 아닌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해 면제가 이루어진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은 이미 평양선언과 고위급 회담에서 10월 말부터 철도 공동조사를, 12월 초에는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유류 반입 등이 유엔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동조사 일정이 지연돼 왔었습니다.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미국이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나가는 단계다. 때문에 북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선언 핵심 사항을 이행해 주춤했던 한반도 정세를 한 발짝 진전시켰다는 데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데 시종일관 신중했던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외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상당 부분 이 판을 깨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좀 확고하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조사의 유예를 또 허가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 부수적인 걸 통해서 자신의 부족분을 메꾸어 나가는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결국은 북한을 협상의 잔으로 자신들이 어떤 상응 조치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을 끌어내서 그 틀 내에서 비핵화의 어떤 협상을 이끌어 나가려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되겠죠. 이번 제재 면제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난색을 표하던 미국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협상 재개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것으로 점쳐졌던 북미 고위급 회담. 하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끝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회담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핵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정상회담 개최 조건의 문턱을 낮추는가 하면 내년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는 등 대북 유화책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북 제재 완화나 상응 조치 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들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는 높이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압박과 제재에 굴복해서 북한이 나왔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담이 진전을 못 보는 겁니다. 마저 압박을 하면은 북한은 비핵화는 확실하게 하고 미국이 챙겨야 되는 수교라든지 평화체제 문제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응 조치를 일치에 취하지 않는 거죠. 덩달아 북한의 반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자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앞세워 비핵화 협상에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대화에 대해 북한의 확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물밑 접촉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없이 남북 경협도 제재에 꽁꽁 묶인 상황에서 비핵화 압박만 높은 데 대한 북측의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승인으로 가능해진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실제 공사에 돌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이 좀 한 발 앞으로 나와주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한 발 앞으로 나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간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자기가 먼저 그거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상응 조치 안 해주고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고 북한은 북한대로 상응 조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장관급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도 시간을 끌어보는 거고. 북한이 실무회담보다는 정상 간 합의를 선호하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고위급이나 실무급 회담을 통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원한다는 분석입니다.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기 이전에 2차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정치적 결단이 쉬운 정상회담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과 북한 간의 조율이 되지 않는 이상 고위급 회담이나 아니면 정상회담 등이 날짜가 정해지기는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고위급 회담이나 2차 정상회담의 날짜가 어느 정도 빨리 정해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 소통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대북 협상 일정들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재 노력을 지속해온 우리 정부의 최근 동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목표는 변함이 없다던 청와대. 하지만 북미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김 위원장 답방에 관해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하겠다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남북미 3자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북미 관계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입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에 대해 북미 정상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남북이 경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정치적 성과물이나 아니면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물을 얻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성과물을 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이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고위급 회담과 실무 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 측에서는 2차 정상회담의 어떤 조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시작 하루 전 정부는 북측에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방제약 50톤을 보냈습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협의한 산립협력 사업의 하나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해선 보다 전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